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네이티브 다음 세상의 주인이 되다. 바로 암호학 그리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김승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블록체인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어디선가 이렇게 책마다 요즘에 나오는 말이 블록체인이죠. 이 블록체인의 본질은 협동조합과 같습니다. 협동조합은 어때요? 그냥 단순히 이익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서 나의 기여도를 지향하는 건데요. 그래서 단순한 화폐를 넘어 거버넌스 혁명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정신을 우리가 새겨야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블록체인을 모르면 앞으로 웹 3.0 시대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이 블록체인은 거버넌스 철학을 담고 있어요. 거버넌스 철학이 뭐냐? 블록체인은 단순한 기술이나 화폐의 변화가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는 기술이라고 이해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 거버넌스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나 회사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협의하고 합의를 거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회 통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 그렇다면 어떠냐? 이 특징은요, 탈중앙화를 볼 수 있어요. 모든 구성원들이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이 구성원들 모두가 소유해서 운영에 참여도 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성원 모두가 공동 소유한다라는 뜻이 내포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공동 소유로 인한 의견 불일치를 합의를 통해 조율하고 의견이 안 맞다면 투표 기술을 통해서도 조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모든 정보들이 구성원들에게 다 공개가 돼요. 네 번째는 이익이 공유가 됩니다. 어머나, 마도쿠님, 컴키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이라면 국적, 주거지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암호화폐의 이익을 배당받고 마치 이런 조합과 똑같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로 이익을 배당받아서 지금의 모든 기업이 웹 2.0에서 3.0이 섞여 있다면 앞으로 이제 3.0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공동으로 뭔가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참여가 가능해질 수 있으려면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성이 뒷받침이 돼야 여기에 운영에 우리도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블록체인 세상으로 변해가면서 점점 슈퍼 개인이 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는 웹 3.0 초라서 초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뭔가 어떤 게 진짠지 이 옥석을 잘 가려내서 투자하거나 아니면 취업하거나 이럴 때를 염두에 두고 이 커뮤니티에 잘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들어가면 내가 받을 이익보다는 내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려면 내가 그 분야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제는 단순히 뭔가 이 공부 그래서 그 공부가 필요하지만 그냥 단순히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운영에 참여하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나 블로그만 할래요. 그냥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유튜버고 블로거라면 만약에 그 플랫폼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엔잡러가 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집단 지성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그 운영에 참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끊임없이 수익이 창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롱둥이 님 어서 오세요. 유튜브 역시 기여에 비해서 유튜버에게 지급되는 보상이 작은 편이에요. 기존 유튜브보다는 조금 발전된 형태로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유튜브, 다시 말하면 이걸 다튜브라고 하거든요. 이 다튜브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너무 좋아서 이게 리트윗을 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거를 본 사람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역시나 조금씩 보상을 나눠주는 것을 뜻해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수익이 이걸 보는 사람들 역시 수익 가치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거를 우리는 큐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여에 대한 보상이 따라서 좋은 콘텐츠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생태계 전반에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블록체인이라는 용어에 우리는 친숙해져야 되고요. 실제 사용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커뮤니티 활동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이죠. 단순히 가입해서 남들이 '아 뭘 하나?' 그냥 지켜보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역할을 부여받아서 실제로 내가 체험해 보고 경험해 보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꼭 '블록체인 네이티브가 될 수 있다.' 이게 이 부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상상이 님도 사진 보여주고 싶으시다고요? 이따가 끝나면은 꼭 사진 보여주셔야 합니다. 감사해요. 좋은 하루 님 어서 오세요. 네. 또 지금 오신 분이 계시네요. 뉴제니 님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종종 와 주시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 중요한 부분은 사장이에요. 이 슈퍼 개인들의 새로운 무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AI 전문가 이승환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일단 메타버스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요. 이제 앞으로 슈퍼 개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강력한 개인에게 이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메타버스를 만들어내는 지능형 도구들이 넘쳐나는 지금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해서 빛나는 상상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메타버스가? 분명히 2021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빌 게이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3년 이내에 대부분의 회의는 전부 다 메타버스에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상 공간의 특이점이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는요. 인터넷이 이 스마트폰에 딱 모바일 폰 연결이 되고부터 카카오톡이 생기고 이 카카오톡으로 뭔가 일 처리, 소통 이 모든 것들을 해 나가면서 점점 한계점이 왔어요. 뭐냐? 카카오톡의 한계점은 뭘까요? 호순맘 유튜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처음 뵙네요. 한계점이 뭘까요? 이거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하지만 상대가 읽지 않으면 그 소통은 이 일이 안 없어져요. 그러면 그 소통은 막 기다려야 되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함께 지금 현재 뭔가를 나눈다라는 이런 공존감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뭔가 줌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줌 피로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평면적인 만남의 피로감과 또 어떨 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화면들은 다 꺼져 있어요. 그러고 나면 '나 혼자 뭔가 혼잣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공존감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혼자 떠드나?' 뭔가 우리는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반응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소통이 되거든요. 책프리가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써니 사랑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랑해요 님. 네. 어 이 사람들이 앞에서 막 이렇게 저를 봐 주시고 끄덕여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이러면 막 이렇게 책프리도 더 신나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다들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눈이 안 마주치고 고개 숙이고 다 있으면은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막 "저 좀 봐 주세요."라고 막 제가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고 누가 자꾸 음소거를 안 하셔서 소리가 나서 네네. 음소거 전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줌도 마찬가지더라니깐 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이 꺼져 있으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재밌는 거는 이 브랜드에서 지금 여기서는요. 우리가 눈을 마주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아바타예요. 하지만 여기서 막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박수도 쳐 주시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사도 해 주시고 또 이런 것도 이모지도 남겨 주시고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뭔가 희한하게 막 정말 이렇게 저를 바라봐 주는 이런 느낌이라 막 이게 힘이 나는 이런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말 뭔가 이 가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느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줌의 한계점 뭔가 목소리만 연결된 것 같은 느낌 뭔가 혼잣말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런데 앞으로 20년 후 다음 20 년은 어떨까요? 뭔가 공상과학과 같은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던 가상 공간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게임이라든지 커뮤니티 공간 그다음에 텍스트나 음성을 주고받는 공간에 불과해요.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뭔가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20 년은 공상과학과 같다. 2D에서 3D로 가상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고 3D 콘텐츠 비중은 앞으로 50%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과 현실의 바로 융합인 거죠. 경계가 사라져요. 그래서 삶의 공간이 이게 경계가 정말 사라지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비전의 인터넷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현실과 가상 구분이 사라지는 융합이 돼 버리면 사람과 사물이 또 상호작용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런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가 됩니다. 2010 년에는요.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거의 다 오프라인 세계였어요 90% 이상. 그런데 2021 년도에는 온라인 세상이 38%로 확 올랐어요 10% 에서. 이 코로나 덕분이죠. 그러면 앞으로 더 늘까요 줄까요? 2030 년대는요. 52%로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많이 역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온라인으로는 피할 수가 없어졌죠. 이 세상이 굉장히 중요해진 세상이 돼 버렸어요. 직장인이 가장 선호하는 이 워케이션이라는 개념. 지난번에 우리 트렌드 이야기하면서 했었거든요. 낮에 일하고 업무 이후에는 현지에서 휴양하는 곳 이 양양이라는 데서 이제 그런 공간들이 예를 들어 있었죠. 이 가상 공간에서 일을 하고 점점 현실에서 가능해진 시대가 됐죠. 메타버스는 더 이상 뭔가 게임과 같은 이런 공간만이 아니라 업무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미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커뮤니티를 한다는 등 이런 삶의 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 또한 현실과 다름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거예요. 누가 과연 메타버스에서 돈을 벌까요? 어 게임 플랫폼인 바로 여기는 제페토네요. 지금 화면은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 스튜디오에서 크리에이터들이 게임과 아이템을 만들고 판매해서 돈을 법니다. 제페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렌즈 이야기했죠. 굉장한 돈을 벌고 있죠. 이 스튜디오 이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자신이 원하는 디지털 자산을 제작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있고요. 그다음에 옷을 직접 만들어서 아이템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가능해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주는 가상의 재화를 현금화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입장료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를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죠. 앞으로 활용 분야들은 점점 확장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브랜드도 가능하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되겠지만 지금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브랜드 안에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이 후원 기능이 생겼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이거를 이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돈을 주고 뭔가 이런 후원에 이 포인트를 사고 계신 분 계실까요? 어쩌면 앞으로는요. 그 포인트를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누구의 어떤 사람의 뭔가 방을 입장하려면 이 돈으로 입장료가 후원금이 돼서 입장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이 열리는 비공개로 유료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기서는 아직 후원이 활성화가 안 됐지만 후원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점점 또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브랜드도요. 앞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가상 행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의 특징은 다양한 직업군들이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직업군들의 경제 활동이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뭔가 이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여기는 이 강의하는 형태로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콘텐츠가 맞나?' 하면은 이 내가 만약에 나만의 이런 것들이 잘 맞는 것들을 선택할 때 하나의 이 브랜드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건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예요. 가상 현실에서 책을 판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디센트럴랜드 저도 궁금해서 여길 들어가 봤거든요. 초반에 쪼끔 이게 쪼금 복잡하죠. 그런데 이거를 설치해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이게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땅을 사서 자신만의 공간을 구축하고 이걸로 경제 활동을 합니다. 가상 세계에서 NFT 서점을 차려서 자신이 쓴 책을 전시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되면서 중간 거래가 없어서 수익이 정말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이 종이책을 만들어서 팔면은 이 인세가 10% 밖에 받지 못해요. 중간은 거의 출판사에서 가져가겠죠. 근데 이 가상 공간에서 수익은요. 내가 책을 쓰면 95% 이상 가져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 창출이 클 수밖에 없죠. 이 브랜드도 가능해질 수 있으려나? 혹시나 책프리가 책을 쓰면 가능해질 수 있겠네요. 메타는 앞으로요. 이 메타 이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가 이 메타를 만들었죠. 이 메타는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서 페이스북이 지금 30억 명의 인구를 다 이 페이스북 구독자들이고요. 그다음에 메신저
메신저 앱인 왓츠앱이 20억 명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스타는 12억 명이에요. 이 모두를 합친 게 62억 명이거든요. 전 세계 62억 명을 서서히 메타에서는 호라이즌 월드라고 해서 이곳으로 계속 이주시킬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크리에이터들이 스튜디오 기능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보다 쉽게 디지털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바로 음악 스트리밍이에요. 이 음악 스트리밍 기업인 스포티파이는요, 로블록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다 크리에이터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가상 비트를 제작해서 그런 스테이션에서 누구나 음원을 만드는 공간과 공연을 할 수 있는 스테이지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너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관심 생기네요. 그리고 포지랩스, 이거는요 AI 음악 작곡 스타트업인데요. 여기에 AI는 곡 하나를 만드는 데 2 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누구든지 음악을 만들고 자신의 목소리를 입혀서 음악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한국 기업이 만든 가상 낚시터도 있어요. 이게 뭐냐? 99%는 다 외국인 사용자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이 낚시를 하는 이용자들은요, 영국에 사는 신경 인지 장애 노인들이에요. 국내 유명한 낚시 명소를 모두 다 이 가상으로 만들었어요. 바로 렌데버라고 하는 이 플랫폼인데, 이 렌데버에서는요,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가상현실 플랫폼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추억을 공유하고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달성하는 등 노인들에게 사회적인 고립과 외로움을 가상현실로 해결해 줍니다. 이 수치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경험한 사람들의 행복감이 40% 이상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메타버스가 '아 이렇게도 이용이 되는구나.' 라는 이런 활용도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어떤 가상현실 플랫폼들이 나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쪽으로도 많이 우리가 주시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에 과연 그렇다면 슈퍼 개인으로 사는 법,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여러 가지가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사실 막막합니다. 메타버스와 웹 3.0 시대, 우리는 이런 현실을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계속 확장될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러한 모든 조합들을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많이 경험을 해 보는 수밖엔 없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 브랜드 들어가 봤더니 '이게 뭐야. 그냥 아바타 갖고 노는, 뭔가 애들이 노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네.' 하고 그냥 하다가 나가는 사람도 참 많아요. 제페토도 그렇고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숨겨진 혁명이래요. 어쩌면 혁명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잘 나가는 유튜버들은요, 엄청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튜브도 그랬어요. 그렇게 수익이 날 줄 알았나요? 지금 보면은 정말 많은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유튜브 하면은 그냥 뭔가 대단한 사람들만 몇 명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너도 나도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를 이렇게 실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가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다시 도구는 우리를 만든다."라고 마셜 맥루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모두 하루빨리 메타버스에 올라타래요. 일단 먼저 불편해진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뭔가 전공의 싸움이 아니라 상상력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상을 실현하는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상상력, 제 옆에 우리 상상이 님이 계시지만 이 상상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앞으로 이 무한한 상상력이 돈이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상상력을 키우려면요. 우선 메타버스에 잘 적응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대요. 그러려면 나에게 맞는 메타버스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게 내 취향에 맞나?' 이걸 찾아야 돼요, 뭐든. 그래서 앞으로 점점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될 거고 점점 현실에 가깝게 발전할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들도 생기겠죠? 왜냐면은 이 브랜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작권에 대한 이슈 생기잖아요. 앞으로 이게 더 많이 생길 거라고요. 그리고 빈부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해본 사람들은 점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니깐요. 메타버스 세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거예요. 이 빌 게이츠는 3년 후쯤에는 기업의 모든 회의가 거의가 싹 다 메타버스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더 빨리 올 거래요. 어쩌면은 2-3년 이내에 이 AR 글라스 안경도 나오겠죠? 그런데 인터넷상에 유출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생체 정보가 노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나의 몸짓, 나의 옷차림, 나의 시선까지 모든 활동 내역이 이 생체 데이터가 기록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에 대한 뭔가 정보에 대한 노출? 많이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빨리 뭔가를 선점하고 플랫폼이 생기면 그 안에서 내가 빨리 여기서 적응을 해 보는 거죠. 그 적응하는 방법은 내가 뭔가 크리에이터가 돼서 여기서 한번 수익을 창출해 보는 경험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어떤 이 안에서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빨리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까지 할게요.